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으로 대체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이 증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전일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순이익과 매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알파벳이 유튜브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첫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이후 다른 광고 기업들에도 물론이거니와 악영향이 미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는 하였지만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클라우드잖아요. 근데 클라우드가 꺾인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적신호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다음 분기 실적 역시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늘 증시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날 장 마감 이후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역시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3분기 1.64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전망치인 1.89달러를 하회하는 수치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광고 수익도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에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메타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과연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줄이게 될지, 요거는 향후에 그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맞춰 대응하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 밖으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인 점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존의 금리를 3.25에서 3.75로 50bp만 인상을 했는데 전망치가 원래는 75bp였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얘네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구나. 긴축의 속도를 약간 늦춘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미국에도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린 국가들의 속도 조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제 유가는 WTI 기준 87.91달러 플러스 3.0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채권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지표로서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또 단기물과 장기물이 역전되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순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6에서 15개월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보대출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주택이고 두 번째가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가 내구재 같은 이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 주택부터 7%가 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수요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택 판매는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미국은 현재 전월비 10.9% 감소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건설업부터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 같은 사업들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거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늦지만 그런 만큼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리고를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번은 75bp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거의 1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연간 물가율, 요거 이제 과연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릴지, 요거 눈여겨보시면서 이 유럽 쪽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화약고, 전 세계 금융의 화약고가 되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2주 연기하면서 이전에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영국발 리스크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또 터지잖아요. 자, 그러면 영국은요, 한국보다 달러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영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미국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미국 금리보다 한 50bp 낮춰서 유지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확인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라는 건 환율은 계속 고환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레고랜드발 사태의 국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권에 흔들리는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채권들의 영향을 안 좋게 미치게 된다면 기업들의 채권으로 인한 자금 조달 역시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때문에 난리가 난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출을 시켜줄 현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적금 금리를 뭐 8%까지 올린 이러한 이제 은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 PF로 돈 번 증권사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한 기업들에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걸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신뢰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꺾어버린 일이 이 레고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투신만큼 이 약세장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비교적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보험사들마저도 지금 이번 달에만 채권을 2조 팔았다라고 해요. 지금 채권 가격도 솔직하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뜨는 건 지금 시장에서 현금이 왕이다, 현금 말고는 특별하게 뭐 다른 걸 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만 나와주게 된다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쌓여있는 현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지금 뭐 부동산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금융시장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이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반등의 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0bp고 11월 2일에서 3일 미국의 FOMC 열리죠. 그때는 일단 11월 75bp, 그리고 점점 12월 달에 50bp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들만 얘기를 하다가 일단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지금 이 전 세계 에너지 가격도 내년에 좀 깎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제 속도 조절에 나오는 타이밍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 비자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사람들의 개인 소비 지출 양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 나쁘지 않았을 때 기업들의 실적 역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줄 것이고, 그랬을 때 차근차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한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증시가 어느 순간은 버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과 개인 소비 지출, 요거는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가 되게 강하죠. 한국의 화장품이 이 미국 쪽에서 좀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몇몇 화장품 회사들의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진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에는 적자가 많아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아예 화장품 이 진출해 놓은 지사나 이런 거를 다시금 없애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여지곤 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강달러 조금 유지된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을까? K-팝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K-팝 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남자가 BTS 보고 화장품 사겠습니까? 여자가 핫해져야지 그 화장품을 딱 보고 나도 쓰고 싶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건 좋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일단 뭐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미국 쪽 화장품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EU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수도 발전뿐만 아니라 수소차 역시 밀어주려는 움직임인데 일단 수도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장 전 세계 탑티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빌아이 나스닥 대비하고서 주가 38%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이쪽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안 좋다. 이거는 온라인 광고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안 좋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계속해서 이제 공장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업들까지도 지금 뭐 취소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은 아니긴 한데 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이 공장 증설하는 부분은 일단 비상경영으로 하면서 약간 연기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타이밍에 과연 치킨 게임을 삼성이 주도를 할지 아니면 시장 상황 맞춰서 움직일지 요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하청 기업들의 실적이 높낮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농협, 충남의 배합사료 공장, 무인화 시스템 2년 내에 완공한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이 디지털 스마트팜, 요거 관련해가 다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뭐 전기차나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다? 초기 투자만 하면 인건비가 확 줄어들어? 스마트팜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나중에 좋아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설치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고 나중에는 이 유지 보수 때문에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도 좋고 이 개별적인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쌍바닥을 차근차근 그려나가는 듯한 그림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너빌리티 현재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좀 보자면 최근에 뭐 수송도 수송인데 한수원 이사회 고리원전 건식 저장 시설 계획 이 상정을 돌연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이 국내 원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큰 걱정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IAEA에서도 이 과기차관이 가갖고 한국은 원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원전 해체나 다양한 부분도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해체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지역 반대 때문에 악재로 쌓이는 것들 금방금방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국내에서 나오는 내용은 해외까지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 소송 걸려 있다? 그래도 두산은 다른 나라의 협력사로 참여하면 그만인 겁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 개발이 다시 이걸 상용화하고 제품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 역시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두산의 수소도 미래 산업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퓨얼셀이 핵심이긴 하지만 가스 터빈 다음으로 수소 터빈으로 에너빌리티가 확실하게 이 개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만 엮이고 설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해외의 수소 관련 생태계 이슈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 지금 사업은 되게 잘 되고 있구나. 요렇게 봐도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차트랑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수급을 딱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보여주고 있죠? 아, 어제 음봉이었는데 외국인 샀는데 오늘 또 외국인 사고 있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외국인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며칠만 더 연결이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급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지지라인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라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번 달 말일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평선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월말 전까지는 주가가 높게 끝나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일단 지지라인 요 라인 월봉의 60개월, 주봉의 240주선 요거 지지해주는지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를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11선? 아니에요.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61선까지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엔 480일 요 부분을 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 일이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선순위를 60, 20 요 딱 두 개만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본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부분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걸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호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큰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수소 기술력 하면은 두산이 뭐다? 탑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산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딱 봤는데, 와, 야, 이거 외국인이 계속 저점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했네? 이것만 이어지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지라인은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땐 11선 아니다.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까지 일단은 목표를 잡고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일단 어제랑 오늘 전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에너빌리티를 볼 수 있는 이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만큼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가지고 향후에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에너빌리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마음에 있는 짐 좀 내려놓으시면서 저랑 같이 에너빌리티 보시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에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